폭풍우 속에 길을 잃은 무자비한 억만장자, 줄기 없는 겸손한 가족,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는 친절뿐이었습니다. 김태준, 이 박파크. 가족의 집에 우연히 들어서자 그는 피난처, 이상의 것을 발견합니다. 부에 대한 진실, 사랑, 그리고 묻어두려 해도 묻어둘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천둥이 하늘을 가르며 울렸고 김태준은 운전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 앞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집값보다 더 비싼 그의 매끈한 검은색 메르세데스는 어두운 경기도 양평군의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이 지름길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는 불을 과시하는 데만 열중하는 또 다른 지루한 자선 만찬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빨리 그는 속삭이며 앞유리를 통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GPS는 몇 마일 전에 작동을 멈췄고 그의 휴대전화는 방전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없군요. 그는 경기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김태준이었지만 여기 그는 1년 중 최악의 폭풍우 속에서 경기도 양평군의 외딴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비추었고 김태준은 너무 늦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 쓰러진 나무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차는 제어할 수 없이 돌았습니다. 메르세데스가 도로를 벗어나 도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끔찍한 소리가 났고 세상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려고 하자 엔진은 비참한 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완벽하군. 그는 좌절감에 운전대를 쳤습니다. 그는 55세였고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집이 분명했습니다. 김태준은 지갑과 재킷을 잡고 숨을 크게 쉬고 폭풍우 속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그를 적셨습니다. 그의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는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는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좋은 전원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확실히 전성기가 지난 낡은 농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은 중간이 처져 있었습니다. 벽에서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고 빗소리 너머로 그는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천둥이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태준은 40대 초반의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번 수선한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 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엿보았습니다. 2명의 소년과 1명의 소녀였고 모두 12살 미만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자는 그의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 날씨에 아무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즉각적인 도움 제의에 놀라 말했습니다. 제 차가 약 400m 뒤쪽에서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하지만 제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폭풍우 때문에 우리 집 전화도 안 됩니다. 여자는 그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정이고 이 아이들이 제 자녀들입니다. 박태민, 박서윤, 그리고 어린 박지훈입니다. 박준호, 손님이 오셨어요. 낡은 행주로 손을 닦고 있던 것 같은 부엌에서 키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은 허름했지만 그는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박준호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폭풍우에 제대로 걸리셨네요. 김태준은 성을 빼고 윌이라고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두막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작은 벽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조심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커튼의 헝겊 조각과 물이 새는 구석에 물방울을 받기 위해 한가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얼어 죽겠어요? 박민정이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그에게 마른 옷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따뜻한 커피를 만들게요. 그럴 수는 없는데 김태준이 항의하려고 했지만 박준호는 이미 그들의 침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눕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타해준은 깨끗하지만 낡은 옷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옷을 갈아입을 작은 욕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박준호의 여분의 셔츠와 조금 긴 바지를 입고 나오자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민정은 낡은 커피 테이블에 컵을 놓았습니다. 옆에는 조심스럽게 구운 빵 몇 조각이 담긴 접시가 있었습니다.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해요. 민정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형편이 어려웠어요. 괜찮습니다. 김태준은 진심으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가 거기에 앉아 실제로 그의 비싼 커피 메이커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타해준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과 대화에 끌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도록 내쫓기는 대신 깨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어린 박서윤이 물었습니다. 천사 이야기 다시 해줄 수 있어요.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지? 그래, 약 5년 전 오늘 밤과 같은 밤이었지. 그리고 김타해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사고로 허리가 나빠질 때까지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임시직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집을 청소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들은 월세가 밀렸고 은행은 그들의 작은 농가를 빼앗으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 채소를 재배하는 정원, 때때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이웃들의 친절함과 같은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박준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김태준은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더라도 책략을 꾸미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낯선 사람과 마지막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밖에서 계속되었지만 그 작은 오두막 안에서 김태준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민정과 박준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들이 낯선 사람에게 보여준 단순한 친절함,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민정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담요, 여전히 얇았지만로 소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고집했고 그들의 달콤한 목소리는 폭풍 후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와 오래된 집에 가끔씩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던 김태준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업 거래와 자선 행사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이 새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불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라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김태준은 바쁜 일정에 익숙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 거의 텅 빈 식료품 저장실에서 아침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민정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으로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여 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김태준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박민정, 파크민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세요. 김태준은 그녀가 몇 개의 계란과 마지막 빵 조각으로 어떻게든 모두에게 충분한 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박준호는 허리가 분명히 아파서 더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폭풍우가 그쳤어요.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마을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사실 김태준은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에게 뭔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는 보통 중요한 미팅에 사용하는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박준호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읽고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준, 부동산 개발업자. 박민정은 거의 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김태준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두막에서 살았던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자란 것,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절함을 잃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제 밤과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중에 그녀는 길을 잃은 여행자를 받아들였는데 그는 나중에 젊은 김태준에게 부동산에서 첫 직업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김태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진정한 부가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 개인 계좌와 연결된 것, 삶을 바꿀 만한 금액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그는 민정이 그것을 보고 숨을 헐떡이게 만들 만큼의 숫자를 적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친절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친절, 어젯밤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친절입니다. 준호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김태준은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돈으로 오두막을 고치고 이 훌륭한 아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박준호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겠습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저는 회사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함과 친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요. 박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왜 우리일까요? 박준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왜 어젯밤 우리 집 문 앞에 오게 된 거죠? 김태준은 오래전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때로 박준호 씨 천사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때로는 낡은 작업화를 신고 낯선 사람과 마지막 빵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태준은 그의 친절 행위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가족의 삶을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폭풍으로 위장하고 가장 큰 축복이 겸손한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작은 마을의 산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밀러 로드 양평 옆에 오래된 오두막에 살았던 친절한 박파크 가족이 갑자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후원자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가족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박민정은 쿠키 항아리에 수표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일하러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그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집을 청소하러 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의 고난이 마침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기쁨을 간직했습니다. 태준은 수표를 쓰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살펴볼 계약자들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고치면서 매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붕, 누수 처진 현관, 틈새가 있는 창문 모두 수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팍, 가족의 갑작스러운 행운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임대주택의 절반 박팍, 가족의 오두막, 포함을 소유한 부유한 과부 최혜진, 초이혜진은 어느 날 아침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돈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현관을 재는 계약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편리하군요. 제가 월세가 3달이나 밀렸다고 당신을 쫓아낼 뻔했는데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혜진, 초이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30일 안에 나가세요. 최혜진, 초이혜진은 김태준이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박준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싸게 부동산을 사들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며 되팔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핸더슨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처럼요. 박준호는 그들의 노년층 이웃들이 4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딸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김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혜진, 초이혜진은 높은 곳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그녀의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지역 은행장은 그녀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영향력을 키워왔고 어떤 타지에서 온 억만장자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박파크, 가족의 아이들은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12살인 형 박태민은 어느 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리민수가 우리가 이제 모두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잖아요. 엄마, 박민정은 그를 오래된 부엌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돈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낫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태민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날 밤 김태준 씨가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준호는 태준 부동산 태준 리얼이스테이트에서 지역관계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박준호에게서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혜진, 초이혜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파크 가족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했을 것이라고. 박민정은 항상 자신의 신분 이상으로 행동했고 집을 청소하면서 더 나은 삶을 꿈꿨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김태준은 박준호가 소문에 대해 걱정하며 그에게 전화했을 때 조언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면에 다른 의도가 없는 친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들은 오두막 공사를 계속했고 날마다 변신시켰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김태준은 박준호가 소문에 대해 걱정하며 그에게 전화했을 때 조언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면에 다른 의도가 없는 친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들은 작은 농가 공사를 계속했고 날마다 변신시켰습니다. 어느 저녁 민정이 채소를 살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텃밭을 계속 가꾸겠다고 고집하며 작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는 대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우리를 쫓아낼 때까지 길 건너편 파란색 집에 살았습니다.
박민정, 박민정은 그녀를 초대하여 차를 대접했고 윤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이 수년 동안 많은 가정에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던 방법, 그녀가 점차적으로 이웃 전체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맞서지 않았어요. 윤정숙은 찻잔을 든 채 손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박준호와 박민정은 현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박준호가 만들었던 이제 갓 페인트 칠을 한 같은 그네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박민정이 말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혜진, 초이혜진, 이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준호는 김태준이 부동산과 지역 개발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그날 밤 우리 집에 온 진짜 이유가 이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들은 옳았습니다. 김태준을 그들의 집으로 이끌었던 폭풍은 그들의 작은 마을을 휩쓸 예정인 변화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조차 친절함을 잃지 않았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박씨 가족이 최혜진, 초이혜진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안 김태준은 서울에서 자신의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재산 분쟁에 대한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이사회, 특히 그의 동생 김태훈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형님, 무슨 짓이세요? 김태훈은 긴장된 이사회 회의 중에 요구했습니다. 언제부터 경기도 양평군의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작은 농가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태준은 다음 식사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호화로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돈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김태준의 그늘에 살았고 항상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 형이 기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회의 후 김태준의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그날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서류를 읽으며 보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최혜진, 초이혜진은 다른 마을에서 비슷한 계획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가구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한 가족, 가족은 맞섰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법정에 데려갔고 그녀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날 밤 그들의 집은 불에 mysteriously 타 버렸고 모든 증거가 파괴되었습니다.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터너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어두운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김태준의 관심을 끈 것은 터너 가족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마가렛이었습니다. 마가렛 터너, 김태준은 낡은 신문 사진을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박민정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김태준 씨. 박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 우리 작은 농가에 침입했습니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오래된 서류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김태준은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박민정 씨와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 박민정 씨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경찰이 우리에게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창백해지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정 씨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박준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들이 집에 불이 나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 마을을 다시 방문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 박민정 씨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박민정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입 사건 이후 경찰의 질문 이후 그녀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로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전 삶에서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부모님의 희미해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할 비극을 알지 못한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정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나랑 이야기해요, 매기.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적인 순간을 위해 남겨둔 애칭을 사용하며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박민정은 떨리는 숨을 쉬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마가렛 터너예요. 그녀는 로켓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이혜진은 내 가족을 파괴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작은 마을에서 자란 것, 그녀의 아버지가 초이혜진의 불법 계획을 발견한 것, 그들의 집이 불에 탄 밤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증거, 우리의 집, 우리의 삶 전체를요. 아빠는 그 후로 결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신을 탓했죠. 6개월 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그 후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박준호는 그녀가 울 때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이름을 바꾸고 여기로 이사 와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당신을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이 제게 행복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과거가 저 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 여사가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 가족을 파괴한 것처럼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아니,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돼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양평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양평급의 작은 식당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준호, 박민정, 그리고 수년 동안 초이혜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해 온 윤정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녀를 막을 기회가 있습니다. 김태준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말이죠. 윤정숙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적어왔습니다. 날짜, 시간, 이름. 그녀가 쫓아낸 사람들, 그녀가 불법적으로 되팔았던 부동산들. 박민정은 수첩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를 친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역사가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렛 씨. 이번에는 당신 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석에 있는 부스에서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의 여사님,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았습니다. 박민정은 사실 마가렛 터너입니다. 초이혜진은 자신의 저택에서 전화를 끊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작은 소녀가 돌아왔군.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그녀가 모든 것을 영원히 잃도록 하겠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이상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박준호의 태준 부동산, 태준 리얼 에스테이트에 있는 새 사무실에 침입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박태민이 학교에서 울며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의 가족이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계약자조차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박민정은 반쯤 개조된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 부모님에게 했던 것처럼요. 김태준은 서울 신라호텔 스위트룸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개월 동안 최혜진, 초이혜진을 조사해온 양평신문, 양평 뉴스페이퍼의 젊은 기자인 강지혜도 함께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강지혜는 커피 테이블에 사진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최혜진, 초이혜진이 여러 마을 관계자들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양평군의회의 절반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있습니다. 몇 달이 걸려야 할 건축 허가가 며칠 만에 승인됩니다. 위생 위반 사항이 mysteriously 사라집니다. 윤정숙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전에 없던 코드 위반이 생겼습니다. 김태준은 사진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의심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제 범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게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리얼에스테이트에서의 새로운 직책에서 저는 지역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검토해왔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 이 누군가를 쫓아낼 때마다 부동산은 5개의 다른 회사 중 하나에 매각됩니다.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모두 케이맨 제도 케이맨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습니다. 김태준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돈 세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동산을 되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박민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수년 전에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증거는 불에 타 버렸습니다.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화제였죠. 강지혜는 더 많은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원래 경찰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사고로 판결한 수사관, 그의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은 다음 해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지불되었습니다. 갑자기 박민정은 몸을 똑바로 했습니다. 수첩,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그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고 모든 증거를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일 밤 그는 그것을 사무실에 두고 갔습니다. 다음 날 그가 그것을 가져오러 갔을 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초의 여사의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김태준은 물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사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온 사람이라면요? 바로 그때 김태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에 대한 진실에 관심 있으십니까? 양평 성모 마리아 성당 세인트 메리스 캐톨릭 처치 양평에서 자정에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김태준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는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준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박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맞설 만큼 용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른 바퀴들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은 자신의 저택에서 김태준의 동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은 값비싼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가 닿지 않는 곳에 코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김태훈은 술을 휘저었습니다. 형은 항상 슬픈 이야기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작전을 폭로한다면 당신의 작전도 폭로될 것입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이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해외 계좌를 통해 제가 되파는 것을 도운 모든 부동산들, 당신이 다른 곳을 보며 번 모든 돈들 말입니다. 김태훈은 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뭘 하길 원하세요? 최혜진, 하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 형은 양평 성모 마리아 성당 세인트 메리스 캐톨릭 처치 양평에서 누군가를 만나라는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한편 작은 농가에서 박민정은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이우고 있었는데 박태민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민수, 리민수 아빠가 말한 게 사실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박민정, 박민정은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때때로 자기야,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숨겨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슈퍼히어로처럼요? 박태민이 물었습니다. 박민정, 박민정은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뭉치는 거야. 나를 위해 용감해질 수 있겠니? 박태민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처럼 우리는 박씨 가족이야. 포기하지 않아. 박태민의 창문 밖에서 폭풍 후 구름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비만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을을 영원히 바꿀 폭로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김태준은 양평 성모 마리아 성당 세인트 메리스 캐톨릭 처치 양평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모임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택에서 초이혜진은 그림 뒤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익숙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불에 타지 않고 누군가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려 할 날을 대비해 보험으로 보관되어 있던 수첩이었습니다. 낡은 교회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서 있었고 첨탑은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업 거래가 그에게 조심성을 가르쳤지만 이것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주차된 다른 차나 고민에 찬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형 김태훈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은 스티어링 휠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달빛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텅 빈 좌석에 색깔이 있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김태준의 발소리가 나무 바닥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여보세요? 그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초이혜진에 대해 온 것입니다. 기둥 뒤에서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러다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초이혜진의 개인 비서였던 리수정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지갑에 손을 넣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은행 기록, 해외 계좌, 뇌물 증거. 그녀는 제가 수년 동안 서류를 복사해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밖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녀가 저를 따라왔어요. 김태준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뒷문, 빨리.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려고 돌아섰을 때 김태훈 이 문간에 나타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총의 금속에 반짝였습니다. 봉투를 내놔, 형님. 김태훈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태훈아. 김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의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 함께 일하고 있다고? 김태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를 도왔습니다. 당신이 승진해서 저를 제쳐놓고 제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 최 여사는 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만의 거래를 설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어린 동생이 아닙니다. 그 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리수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닥쳐. 김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사업일 뿐이라고요? 교회의 새로운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박민정이 기둥 뒤에서 나왔고 박준호와 강지혜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에 대해 걱정하며 김태준을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제 가족의 집을 불태웠을 때도 그저 사업일 뿐이었나요?
박민정, 파크 민정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의 삶을 파괴했을 때도요.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정, 파크 민정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파괴했을 때도요?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이 두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참 아늑하네요. 그녀는 가짜 친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재회라니. 이수정, 리수정 씨, 정말 실망이네요. 이수정, 리수정은 편지를 더욱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최혜진, 초이혜진은 웃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을 사들여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꿨죠. 몇몇 사람들이 떠나야 했던 건 그저 발전의 과정일 뿐입니다. 발전이라고요? 박민정, 파크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파괴했어요. 삶을 망쳐놓았죠. 그런데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최혜진, 초이혜진은 비웃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사는 여자, 존경받는 척하는 청소부가 이걸 믿을 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문간에 서 있는 박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녹음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친구들, 부모님들께 모두 보냈습니다. 박태민, 뒤에는 윤정숙이과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혜진, 희진이 수년간 해쳐온 모든 가정들이었습니다. 박태민이 집에서 뛰쳐나온 뒤 그들은 박태민을 따라왔습니다. 끝났어요. 최혜진, 초이혜진 씨.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겁니다. 김태훈은 형을, 그리고 최혜진, 초이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하지만 최혜진, 초이혜진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화재 당일 사라졌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진실을 원하세요?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소중한 증거 말이죠. 만약을 대비해 이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계속하기 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분 전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자들은 항상 백업을 가지고 있죠. 최혜진, 초이혜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박준호가 재빨리 움직여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수첩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고 박민정이 그것을 잡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경찰차가 밖에 도착하면서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비추자 김태준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너무 화가 나고 질투심에 모든 걸 망쳐놓았어. 박태민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엄마? 박민정, 파크 민정은 아들을 끌어안고 경찰이 최혜진, 초이혜진과 그녀의 부하들을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자기야. 이제 안전해. 그리고 드디어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동이 트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아무도 이 밤이 그들의 삶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꿀 사건들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들은 일단 드러나면 더 큰 폭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대치한 다음 날 아침, 작은 마을은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경찰차들이 최혜진, 초이혜진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대도시 신문의 기자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의 작은 농가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민정 박민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를 읽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녀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침묵 속에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박민정은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이름들을 보세요. 판사, 정치인, 사업가들. 최혜진, 초이혜진의 조직은 우리 마을보다 훨씬 더 깊숙이 뻗어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려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준이었는데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김태훈이 서 있었는데 잠 못 이룬 밤 때문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태훈의 존재에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엌 식탁에 둘러 앉았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최혜진, 초이혜진 씨 집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기서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전역의 마을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태훈이는 밤새도록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경찰에 말했습니다. 김태훈은 박민정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화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맹세합니다.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무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었죠. 왜죠?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그녀를 도왔던 거죠? 김태훈의 웃음은 쓰게 들렸습니다. 태준이만큼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저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초이혜진은 제게 제 사업을 일굴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말이죠. 김태준 이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태훈이는 변호사들과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는 최혜진, 희혜진의 책략으로 번 모든 것을, 모든 부동산, 모든 이익 양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녀가 상처 입힌 가정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박민정은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것을.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난 일을 만회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박태민이 밖에서 달려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걸 봐야 해요.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가족들, 어떤 가족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족들이었고 어떤 가족들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의 가족들입니다. 윤정숙이 설명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 씨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일어난 일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노인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0년 전에 농장을 그녀의 책략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씩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의 탐욕 때문에 잃은 집, 깨진 꿈, 뒤바뀐 삶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원하는 누구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작은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에서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지사 집무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경기도청에까지 도착했고 소도시 부동산 거래의 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박민정은 부엌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싸웠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김태준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최혜진, 초이, 혜진 이 피해를 입힌 모든 곳에서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해서 제가 저지른 일을 만회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박태민이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제 모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 성을 다시 터너로 바꿔야 해요. 박민정, 파크민정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나는 박민정, 파크민정이라는 아게 자랑스러워. 네 아버지와 너희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박씨라는 성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박준호, 파크준호는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씨들은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우죠. 밖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스밴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부엌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과 김태준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민정, 파크민정은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 마침내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파크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단 한 번의 폭풍우 치는 밤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강지혜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은 기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PD 수첩에서 기사를 내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최혜진, 초이혜진 씨 부패, 작은 마을이 마침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맞섰다는 이야기 등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마을만이 아니죠. 김태준이 정정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박민정, 파크민정은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폭풍우 치는 밤에 그들의 삶을 바꾼 김태준, 그리고 속죄하려고 노력하는 김태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공유된 고통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는 당열 속에서 힘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죠. 하지만 그들이 이 승리의 순간을 축하하더라도 그들 중 아무도 가장 큰 폭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혜진, 초이혜진 저택에서 경찰이 그들의 세상을 다시 뒤흔들 만한 것을 발견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수연 형사는 최혜진, 초이혜진의 서재에 서서 방금 그림 뒤에서 열었던 숨겨진 금고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편지들이 묶여 있었는데 흐릿한 파란색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김태준을 불러오세요. 그녀는 파트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김태훈의 뒤를 따라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첫 번째 편지를 건넸습니다. 김태준이 편지를 읽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태훈은 형의 반응에 걱정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 어머니가 쓴 겁니다. 농가로 돌아온 박민정, 파크민정은 아이들이 학교 준비를 하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파크준호가 휴대전화를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최혜진, 초이혜진 씨 저택으로 와야 해요. 그는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전화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엄청난 것을 발견했대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최혜진, 초이혜진의 서재에 앉아 편지를 펼쳐놓은 김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훈은 창문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김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최혜진, 혜진 씨를 위해 일했습니다. 30년 전 태훈이와 제가 부자가 되기 전 가난한 아이들과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 어머니는 최혜진, 혜진 씨의 가정부였습니다.
박민정 파크 민정은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뜻은 김태준은 계속했습니다. 제가 당신 농가에 가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최혜진 초이 혜진 씨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정 박민정 씨. 하지만 사고 말이죠. 김태훈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한 자동차 사고 장수연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은행 기록입니다. 사고 전날 어머니 차를 수리했던 정비공요 최혜진 초이 혜진 씨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을 받았습니다.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수년 동안 저를 이용하고 제 성공을 이용해서 자신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선 만찬, 모든 사업 거래,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김태훈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 질투심을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용해서 어떤 끔찍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정 박민정은 손을 내밀어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두 분 다 영웅이셨어요. 박준호 파크. 준호는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폭로할 사람이요. 하지만 누구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최혜진, 초이 혜진의 비서인 리수정이 경찰 경계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통과시키자 그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어요. 리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박 씨 가족에게 일어난 일, 박민정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서류, 녹음, 30년간 최혜진, 초이, 혜진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수정이 설명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보호하고 멀리서 당신 형제들을 지켜보겠다고 맹세하게 하셨죠. 김태준은 수년 동안 최혜진, 초이 혜진의 비서였던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리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최혜진, 초이 혜진 씨가 당신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제 절친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고 최혜진, 초이 혜진 씨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최혜진, 초이 혜진 씨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태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군요. 어머니께서 당신 형제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리수정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혜령 씨는 거절할 수 없는 분이셨죠. 박민정 민정은 박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김태준 씨의 차가 우리 농가 근처에서 고장났을 때 리수정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에게 뒷길이 지름길이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당신 박민정 씨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당신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김태준 씨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친절한 사람이었던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어쩌면 이 모든 비밀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김태준은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패터슨 사건에 대한 새로운 폭로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엄마가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증거, 돈,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최혜진, 초이혜진 씨에게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박준호 파크.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가족은 도울 겁니다. 모든 과정에서. 박민정은 김태준. 어머니의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투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싸울 겁니다. 밖에서는 해가 또 다른 날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을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비밀과 고통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택을 나서자 김태준은 리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리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련 씨는 두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태훈아, 네가 길을 잃었을 때도 혜련 씨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 하지만 그들이 저물어가는 황혼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라도 그들 중 아무도 이 폭로가 마지막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숨겨진 비밀, 그들의 얽히고 설킨, 역사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비밀 하나 다음 날. 아침 장수연 형사는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즉시 양평경찰서로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그는 이미 박민정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수정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혜진의 침실 바닥 숨겨진 공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수연 형사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가죽 일기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최혜진 씨의 개인 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김태준은 일기를 펼쳤고 박민정은 그의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40년 전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를 다시 만났다. 기록은 시작되었습니다. 최철수, 내 남편, 그 여자 김혜련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김태준의 고개가 획 들렸습니다. 김혜련? 그건 우리 어머니의 처녀적 성씨였습니다. 박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들의 아이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나와 결혼하기 전 내 돈과 협박으로 그를 붙잡기 전에 입양 보낸 아이. 방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수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김혜련. 이수정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너희 형제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만 말했죠. 네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그녀는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포기해야 했던 어린 딸을. 박민정은 손이 너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기록은 그녀로 하여금 숨을 헐떡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다. 수년 만에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터너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박민정. 나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박민정. 최철수의 딸, 내 남편의 딸. 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일에 계속 반대해왔다. 아니, 박민정은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일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혜진이 어떻게 그녀의 남편이 결혼 전에 김혜련과 아이를 낳았는지 발견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돈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김혜련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는지, 그리고 수년 후 어떻게 그 아이를 추적했지만 자란 그녀가 박준호와 결혼하여 최혜진의 부패한 제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김태준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박민정이 우리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의자에서 흔들리는 박민정을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당신 가족을 파괴하는데 그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발견한 증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것이었죠. 김태훈은 일기를 집어들고 더 읽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화재 당일 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김혜련을 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혜련이 수년 후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녀를 죽였어요. 김태준은 마무리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요. 박태민은 혼란스러운 어린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김태준 씨와 김태훈 씨가 정말 우리 삼촌이라는 거예요? 박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자기야,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것 같아. 이수정은 일어서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혜련은 알았어요. 마지막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녀는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최혜진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민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김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그가 매우 애착을 갖게 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가족을 돕도록 이끌렸습니다. 그 폭풍우 치던 첫날 밤부터 우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김혜련은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길을 찾는다고 말하곤 했어요. 바로 그때 장수연 형사가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최혜진이 감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 부패, 살인 모든 것. 그녀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고 다가올 일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박민정은 일어서서 김태준 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용한 강인함, 옳은 일을 위해 싸우려는 같은 결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들을 모두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원했던 대로 합니다. 우리는 최혜진이 잔혹함과 탐욕으로 일군 모든 것을 가져다가 좋은 일로 바꿀 것입니다. 함께, 가족으로서. 한 달 후, 마을은 매우 다른 종류의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한때 최혜진이 통제했던 양편급 주민센터는 변신했습니다. 문 위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혜련, 김태준 자선재단, 가족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박민정은 연단에 서서 그녀의 형제들이 그녀 옆에 서 있고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경기도 전역에서 온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혜진의 잔혹함으로 인해 삶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여파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민정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는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그녀는 박준호와 아이들을 그리고 김태준과 김태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온 가족은 진실이 드러나고 치유가 시작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작은 농가, 모든 것이 시작된 원래의 작은 농가에 모였습니다. 수리는 완료되었지만 박민정은 그것을 그들의 집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박씨 가족, 김씨, 가족 이수정, 심지어 그들의 확대된 가족의 일부가 된 강지혜까지 김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어머니께. 그분들은 이 날을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족에게 박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족과 우리가 선택한 가족에게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둥이 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가장 큰 폭풍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것을 씻어내어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 낯선 사람이 폭풍우 치던 밤에 문을 두드렸던 그 초라한 작은 농가에서 비밀 때문에 파괴되었던 가족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따스한 여름 햇살이 김혜련 김태준 자선재단의 1주년 기념 행사에 내리쬐었습니다. 양평급 광장은 가족들, 음악,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혜진의 지배 아래 지배했던 두려움과 침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민정은 새로 지은 정제에 서서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 확대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박태민은
어린아이들을 카니발 게임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따은 머리가 튀는 박서윤은 페이스 페인팅을 위해 아이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린 박지호는 멋진 휴대폰에 매료되어 삼촌 김태준을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박준호가 뒤에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민정은 그의 등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김태준을 보세요. 폭풍우 치던 밤에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난 외로운 사업가가 아이들에게 몰래 아이스크림을 더 주는 재밌는 삼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김태준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고립된 억만장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본사를 그 마을로 이전하여 저렴한 주택 건설과 가족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최신 프로젝트는 최혜진의 저택을 지역사회센터와 빈곤가정을 위한 쉼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훈도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최혜진의 음모에 가담한 죄로 사회봉사를 한 후 그는 교육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는 재단의 금융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태준과의 관계에 독을 품었던 질투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정은 마침내 비서직에서 은퇴했지만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역사기록 보관소를 운영하며 최혜진의 범죄 그리고 김혜련의 용기에 대한 진실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엄마는 박태민이 달려왔습니다. 김태준 삼촌이 이번 여름에 사업에 대해 가르쳐 주신대요. 삼촌 사무실에서 인턴을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성적을 잘 유지하는 한. 그리고 성적에 대해 말하자면 박준호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우편으로 온 것을 보여드리세요. 박태민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명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 우리 가족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가 정말 감명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양평신문의 편집장이 된 강지혜가 자신의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보도될 거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혜진의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후에 만들어낸 것까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역사회가 부패와 싸우고 치유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일부 오래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수상한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최혜진의 네트워크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확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김태훈은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정은 또 다른 일기를 찾았는데 이것은 그녀의 양부의 것이었고 그가 그녀의 진짜 부모에 대해 그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의 보안 책임자 최혜진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전 국정원 요원가 김태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금융 거래를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최혜진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패턴을 사용하여 다시 부동산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우리가 새로운 저렴한 주택단지를 건설할 계획인 곳이죠? 예, 사장님. 그리고 더 있습니다. 돈이 최철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해외 계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정은 이 말을 듣고 그녀의 형제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능할까요? 최혜진에게 그들이 모르는 가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날을 위한 걱정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축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여 양평급 광장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확대된 박김씨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수정은 재단의 새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박민정은 그녀의 자녀들, 그녀의 남편, 그녀의 새로 찾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이 삶을 변화시킨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드러난 진실, 모든 도움을 받은 가족 속에 따스한 바람이 나무들을 통해 살랑이며
여름꽃 향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르타가 찍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서로에게 돌아온 자녀들을 지켜보는 두 개의 희미한 빛. 하지만 저 멀리서는 다시 한번 폭풍 후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마을에서 삶 자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이미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가을, 비밀이 깊고 가족 유대가 충격적인 새로운 폭로에 의해 시험받는 마을로 돌아오세요. 한 통의 수수께끼 같은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김태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크림색 봉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필체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익숙합니다. 김태훈 씨께 당신의 어머니 김혜련은 단순히 제 절친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만에 그녀에게 한 약속을 어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비밀 일기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박민정은 촛불 아래에서 양아버지의 숨겨진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최혜진의 여동생 최빅토리아. 그녀는 박민정의 진짜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페이지는 갑자기 끝나고 찢겨져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림자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납니다. 김태준은 그의 사무실에서 비싼 정장을 입은 세련된 여성과 대면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게 익숙합니다. 최 씨 성은 이 마을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태준 씨, 제 사랑하는 고모 최혜진은 없을지라도 그녀의 비전은 저를 통해 살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나타납니다. 박준호는 개조 중인 작은 농가벽에 숨겨진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한 장에는 그의 장인이 젊은 최혜진과 함께 서 있는데 둘 다 미소 짓고 있으며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에 감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수정은 경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비밀을 지닙니다. 다음 세대는 자신들의 싸움에 직면합니다. 김태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태민은 실수로 절대 열어서는 안 될 파일을 엽니다. 아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화재 당일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낸 것 같아요. 최혜진이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 경고를 가져옵니다.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 재단 기념 행사에 나타납니다. 김혜련만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박민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그렇습니다. 박민정 씨, 당신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모입니다.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는 익명의 구매자들이 마을 전체의 부동산을 싹쓸이하면서 갑작스러운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최혜진의 오래된 플레이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을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 유대가 시험받습니다. 김태훈은 우편으로 USB 메모리를 받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김혜련이 최철수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가 죽기 2달 전입니다. 그날 밤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왜곡된 목소리가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박민정과 김태준은 먼지 쌓인 다락방에 서서 오래된 그림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본 적이 없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내 아이들에게, 너희 3명 모두에게. 만약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날 밤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비밀은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올 가을 박김씨 가족이 그들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일부 폭풍은 단순히 가정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을 위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낯선 사람, 거짓말에 유사한 올 9월 출시 이 마을에서 박민정은 마지막 장면에서 말합니다. 가장 큰 폭풍이 가장 큰 계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뿐입니다.